안녕하세요. 친절한 야외스입니다. 오늘은 남성분이신데 40대 초반 정도 되셨던 분이세요. 네, 다리 부분에 건선이 아주 심했어요. 좀 두께가 느껴질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는 아주 붉고 가려움증도 심한 환자분이셨는데요. 이제 제가 영양소 관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많은 그런 영양소들을 조합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해드렸고요. 한 3, 4개월 지나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호전되는 이분께서 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한방치료나 그다음에 양방치료나 본인은 너무나 이것저것 해본 게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믿음은 안 가지만 실제로 치료를 하셨다는 분은 소문을 듣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멀리서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 질병이 생기기 전까지 어렸을 때부터 생겼었던 분이 아니고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셨대요. 그래서 술도 좀 드시게 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업적인 문제로 이제 이 질병이 생기기 시작하셔서요. 어렸을 때 생기셨던 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임산적인 이제 제 생각인데요. 아기 때부터 생겨서 아예 선천적으로 그런 항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도 있습니다. 제가 IgG 항체 검사를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연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 그건 엄마의 태반을 통과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태어나서 엄마의 모유를 먹이는 경우도 있고 분유를 먹이기 시작하면서 분유에 들어있는 그런 우유 성분에 대한 알러지 항체가 계속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 진행됐던 이렇게 몸에서 너무 고질화됐던 그런 환자분들은 사실 좀 치료에 대한 그 시기도 개선되는 그 과정도 좀 길고 좀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성인이 돼서 갑자기 어떤 스트레스 환경으로 해서 확 올라오신 분들은 좀 개선하는데 좀 빠르지 않나. 이제 이분도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서 오늘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정말 피부 조직이 환부하고 일반 정상적인 피부하고 이렇게 두께가 거의 한 5mm 정도는 돼 보일 듯한 그런 정도로 이렇게 윤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한 달, 두 달, 석 달, 한 넉 달 정도 지나면서 확연하게 증상이 좋아졌는데 어느 날 그 4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저도 이제 다음 달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해한 차였고 아직은 치료가 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는 치료가 된 다음 후에도 이 면역에 대한 교정은요, 지속적인 관리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런 환자분들께 상담 드리면서 완전히 다 개선돼서 다 좋아졌다고 판단이 되신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영양소 관리는 기본적인 건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꼭 드리는데 실제로 보면 환자분들 좋아지시잖아요. 그러면 딱 끊으시고 또 예전 생활대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생활에서만 또 관리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는데 이분은 연락이 없으셔서 제가 굉장히 많이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 한 2, 3년, 2년 정도는 훨씬 더 전에 치료하셨던 분이시거든요. 웬일이세요? 너무 반가워서 정말 너무 기다렸던 전화였거든요. 왜냐면 저도 항상 어떤 관리를 해드릴 때는 그 끝이 어떤지 그 이후 예후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은 사실은 좋아지시면은 각자 또 제가 가르쳐 드렸던 방식들이 있으니까 집안에서 그걸 홈케어를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또 아쉬웠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연락을 하셔가지고 제가 되게 반가웠던, 그래서 어떤 일이시냐고 여쭤봤더니 사모님께서 좀 고민이 있으셔서 어떤 질병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상해차 전화를 하셨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 질문드렸죠. 다리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저요? 그때 그러고 다 나았는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 혼자서
항상 좀 짝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뭐 이 자리를 통해서 저와 함께 지금 치료하시는 분들, 네, 관리 받으시는 분들께서 좋아지면 좋아졌다. 아니면 좀 어떨 때는 안 좋아졌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개선에 대한 저도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어떤 치료가 됐던 완치가 됐던 이런 상황들에 대한 정보를 제가 또 데이터베이스에 해서 이걸 또 강의로 이렇게 유튜브로 또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순기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진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네, 비포 애프터 사진이 있는데 마지막 사진도 제가 아직은 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던 사진까지였는데 그 이후에 너무 괜찮으셨다고 하셔서 깨끗해지신 걸로 그 사진은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례들 말씀을 드렸고요. 이 한 부분에 이런 그 건선으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하면서 비용도 쓰시고 고민도 하시고 이러신 분들에게 제가 면역 질환, 건선, 아토피 분명한 건 정말 노력하시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또 희망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간혹 댓글에 건선과 아토피 같은 거예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아토피의 종류도 너무나 많고요. 건선의 종류도 많은데 보통은 그 진단명을 정할 때 그 피부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보고 정하는 거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다른 건 아니에요. 어떤 음식에 대한 알러지냐에 따라서 뭐 환경 알러지냐에 따라서 이 발현되는 이 양태가 좀 달라서 그거를 거기에 맞는 그 진단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심지어 현식을 기관지 아토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게 이 질병의 그 알아야 되는 핵심인 것 같거든요. 거기서 보여지는 양상보다는 원인이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발견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노력들이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